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오늘은 우울함, 슬픈 감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저는 자주 우울함을 설명할 때 먹구름 같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형태도 없고 만져지지도 않고 좀 이런 애매한 기분이 우울함이 아닐까 싶은데 가끔 가다가는 우리가 그 먹구름 안에 있는 것 같고 그 먹구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지요. 근데 이 애매한 이 우울함이라는 감정과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면 그 이유는 우울함에는 존재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왜 이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이 감정이 우리에게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라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테라피 세션을 시작을 할 때 많은 분들께 이 디즈니에서 나온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를 많이 추천을 해요. 굉장히 재밌는 영화이기도 하지만 그 영화에서는 굉장히 각기 다른 감정들이 어떻게 우리의 성장에 도움을 주고 또 각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추천을 합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 보면은 이 sadness라는 캐릭터가 나와요. 이렇게 파란색이 굉장히 귀여운 캐릭터인데 이 sadness는 라일리라는 어떤 여자아이의 슬픈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 sadness가 라일리의 성장과 경험에 어떻게 기여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스포일을 하진 않겠지만 제가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 슬픈 감정, sadness가 우리에게 주는 역할은 아무래도 몇 가지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좀 더 바깥 세상에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해서 저희 자신에게 집중을 하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슬픈 감정을 느낄 때는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의 서포트를 좀 더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친구에게 상담을 하는 일도 많아지고 좀 더 가족에게 기대기도 하고 말이죠. 또 마지막으로는 내가 이 슬프고 힘든 감정을 겪어내면서 조금 더 다른 사람들과 공감을 할 수 있고 우리를 좀 더 커넥트 시켜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슬픔이라는 감정은 우리를 더 인간답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슬픈 감정이 꼭 나쁜 감정만은 아닌 것 같죠? 근데 이 슬픈 감정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슬픔을 이해할 수 있게 돕고자 좀 몇 가지 오해를 풀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슬픔은 불편한 감정이긴 한데 위험하지는 않아요. 불편함과 위험함은 굉장히 다른 컨셉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뭔가 슬픈 감정은 있으면 안 되는 감정이고 위험한 감정이기 때문에 묻어두고 감춰두고 돌아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특히 한국 문화에 이런 슬픈 감정을 억누르는 그런 이제 많은 cultural value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억누른다고 해서 억눌러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안에서 골마서 우리를 더 괴롭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위험하지 않고 불편한 감정이라면 불편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불편한 것은 금방 지나갈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불편한 상황을 잘 견뎌낼 수는 있어요. 위험한 상황은 바로 우리가 처신을 해야 되고 뭔가 대피를 해야 되지만 불편한 감정은 그냥 놔두면 지나가고 우리는 잘 견딜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슬픔은 그러한 감정입니다. 두 번째, 슬픔은 약한 감정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께서 우울증에 걸리는 것은, 내가 이렇게 슬픔을 느끼는 것은 내가 마음이 약해서 그렇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모두가 느끼는 감정이고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감정인데 이것을 느끼는 게 정말 내가 약한 인간이라 그런 것일까요? 만약에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단단하고 슈퍼 멘탈들은 슬픈 감정을 느끼지 않을까요?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이 멘탈 갑들은 오히려 슬픈 감정이 너무
정상적이고 있을 수 있는 감정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것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인정을 하고 눈앞에 내보이면서 그것과 약간 맞닥뜨리는 게 저는 진짜 슈퍼 멘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싶을 때 효율적으로 잘 울면서 감정을 이제 이렇게 풀어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감정은 슬픈 감정은 정당화시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가끔 드라마를 보면 캔디 같은 여주인공들이 나와서 나는 지금 슬퍼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슬픔을 느낄 때가 아니야. 마치 슬픔을 느껴야 되는 상황과 시간이 따로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기도 하고 가끔 주변에서 위로를 한답시고 넌 뭘 그런 걸 가지고 슬퍼하니? 너보다 힘든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사실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왜냐면 마치 우리가 슬픔이란 감정을 지금 느끼면 안 되는데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슬픔을 부정하게 되고 이게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우리 자신을 자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죄책감을 가지면 우리는 조금 더 자신에 대해 생각을 더 부정적이게 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슬픈 감정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의 슬픔에는 이유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혹은 클라이언트 분들이 오셔서 이유가 없이 우울하다. 그냥 이유 없이 슬프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럴 때는 별 말을 하지 않고 좀 이렇게 침묵 속에서 시간을 주는 편이에요. 정말 이유가 없는 걸까요? 정말 이유 없이 그냥 슬픔이 갑자기 나타나는 걸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슬픔을 이렇게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이해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저기 한켠에 이렇게 밀어두고 오히려 이해를 하기를 포기를 하는 것은 아닐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슬픔에는 이유가 있으니 그것을 조금 더 뒤에서 가지고 와서 한번 같이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자라는 제안을 많이 해요. 그런 제안을 저는 오늘 여기서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같이 연습을 하고 싶은 부분은 이 슬픈 감정을 오해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고 그냥 일단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주는 것입니다. 이 컨셉은 제가 저번 주에 불안함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와 굉장히 좀 비슷한 컨셉이죠. 불안함, 우울함, 공포 이런 힘든 감정들을 알아가고 다스리는 데의 첫 단계는 일단 그 감정을 인식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이 우울한 감정을 다룰 때에도 일단 알아차려주고 이것을 들여다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검은 먹구름 같은 이 우울한 감정을 조금 우리 안에서 분리를 시켜서 따로 공간과 라벨, 이름표를 만들어주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슬픔을 느끼고 있지만 나는 슬픔이 아니고 슬픔 또한 내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저 슬픔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의 감정이고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슬프다. 내가 슬픔이다가 아닌 내 안에 슬픔이 있구나. 나는 지금 슬픈 감정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한 발자국 멀리 떨어져서 이 슬픔을 나와 조금 분리를 시켜주면은 이 슬픔을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객관화 시켜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됩니다. 그리고 그냥 저번의 불안함과 마찬가지로 그냥 이것을 인식하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감정 상태를 인식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감정에 어떠한 요소들이 있고 어떠한 부분이 우리를 특별히 더 힘들게 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여 매우 우울한 상태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나는 앞으로 사랑받지 못할 거야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때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예를 들면 가슴이 조여오고 답답한 느낌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 행동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면 슬플 때 아무에게도 연락을 받지 않고 침대에 누워서 하루 종일 운다. 뭐 이런 행동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위 질문들에 하나씩 답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좀 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이 슬픈 감정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의 감정에는 각기 다른 요소들이 있죠. 생각, 행동, 그리고 우리의 신체 감각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소들을 다 하나씩 찬찬히 들여다보고 이해하게 되면은 어떤 부분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지, 우울한 감정을 더 악화시키는지 조금 더 알아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예에 들은 내용처럼 뭐 만약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나는 앞으로 사랑받지 못할 거야 라고 한다면 그거 굉장히 슬픈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은 나의 마음을 더 조여오고 나를 더 침대에 누워있고 사회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계속 침대에만 누워있고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 확률도 높고 조금 더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자극을 마주치게 되는데 좀 더 방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요소들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어떻게 나의 감정을 악화시키고 그러는지 조금 더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우울한 감정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액티브하게 다루어보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제가 차차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은 이 우울한 마음, 불안한 마음, 공포 이런 불편한 감정들을 처음 우리가 대면하고 그것을 바꾸려고 한다면 먼저 이해를 해보는 것이 좋겠죠.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런 감정들과 함께 같이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같이 살지만 꼭 우리가 그 안에 휩싸여서 힘들어할 필요는 없고 그냥 잠시 우리에게 분리를 시켜서 조금 더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여야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좀 개입을 해서 고쳐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또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코멘트를 달아주시거나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열심히 답을 드리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